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오늘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24번째 시간이죠. 천간지지에서 지지에서 지난 시간에 자수를 공부했었고요. 이번에는 축토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지에서 그 축이라는 글자가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설명들이 쭉 붙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과 유사하게 각 기둥별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또 판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그 사주 기둥표가 나와 있지요. 자, 우선 그 축이라는 글자는 이렇게 쓰죠. 네. 자, 이렇게 써서 보통 이 연간에 축이 놓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 해석하는 것 중에서 12지 동물 배속으로 보면은 소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소를 여기다가 배속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수에서는 쥐를 상징해서 쥐라는 동물을 넣었었는데요. 여기서 소라는 동물을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자형적인 의미로 본다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문해자라고 하는 사전에 있는 여러 가지 자형적인 특징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거기에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 후한서라는 역사서에 보면 이 후한서에 나와 있는 기록 중에 12월에 양기가 위로 통하여, 음력이죠. 물론 음력 12월에 양의 기운이 위로 통하여 꿩이 울고 닭이 알을 낳는다. 그래서 이때를 청월로 삼고 은나라 때는 이때를 봄으로 삼았다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이 말은 좀 어려운 의미도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역의 체계, 역법을 우리가 삼는 기록들을 쭉 보면은 역법. 과거에는 귀장역이라고 하는 역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연산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주역으로 알려진 역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인데요. 귀장역과 이 연산역은 그 실체가 전해지질 않습니다. 어떤 것인지 내용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연히 이 주역의 체계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귀장역과 연산역을 쓸 당시에는 과거에 굉장히 고대로 올라가는데요. 귀장역을 쓸 당시에는 자월을 새해의 기준인 새해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월을 이때로, 정월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정월은 새해의 첫 달을 정월이다 한다. 그래서 자월을 정월로 했었고요. 연산역을 쓸 때는 축월을 이 정월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주역을 쓰는 우리 현 시기에는 인월을 우리가 보통 정월로 쓰지요. 인식하고 이해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후한서에 나와 있는 음력 12월 축월에 이 연산역을 쓰던 시기에 이때가 바로 축월을 새해로 아마 정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월로. 그래서 그것이 새해가 되니까 그거를 봄으로 했다. 그것은 언제라고요? 이 연산역을 썼을 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라는 동물을 배속하게 된 것은 이렇게 새로운 봄의 시작을 알리면서 이때부터 농경 문화니까요. 당연히 농사를 짓는 문화 속에서 발생한 이 모든 문화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 소가 드디어 농경의 시작을 했던 그런 새해 정월에 소의 움직임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빗대어서 이 소라는 동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첫 번째 정리하면은 과거에 이 봄의 시작점 또는 봄의 시작이라든지 또는
양기의 움직임이 태동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드디어 추구에 이 소의 어떤 움직임이 발생했다 해서 동물을 배속한 것 같고요. 이것은 다분히 이 농경 문화의 영향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더불어서 이거와 함께 민속학적으로 본다면은 이 소를 배정한 것이 소의 발톱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어서 이것을 음을 상징한다. 그래서 이제 추걸이 음을 상징하고 유순하고 이제 소가 이제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서 이렇게 배속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자는 우리가 양을 배속했던 그 글자의 지지죠. 축은 이제 음을 배속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소의 발톱이 두 개로 갈라져서 음이다. 그러니까 주역에서 우리가 이제 부호가 하나 이렇게 있을 땐 이건 양으로 인식하고 두 개로 나누어져 있을 때는 음으로 인식하죠. 자,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자, 추걸이 되면, 여기 추걸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달이 음력으로는 12월이 되죠? 음력으로는 12월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로 보면은 소한과 대한에 해당됩니다. 자, 뭐 우스갯소리로 물론 이제 소한이 덜 춥고 대한이 더 춥다 이게 이렇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대한이 소한이네 집에 놀러 갔다 얼어 죽었다. 그래서 소한 때도 무척 춥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때는 추위가 굉장히 심하죠. 추위가 온도가 낮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음기가 굉장히 강했던 시절, 그러니까 음기가 강한 그런 달 이런 걸로 인식하면 되겠죠. 찬 기운이 아주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음력 12월은 이제 우리가 상징하기를 축이라고 하는 소가 이제 쉽게 이거 좀 쉬고 있는 시기 또는 음이 강한 시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해자의 내용을 볼 때도 자연적인 해석을 할 때 보면은 소라는 것이 이제 이 축자하고 관련 있는 글자가 실사변이 들어있는 요 축자거든요. 이게 이제 끈 유자입니다. 끈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이 축 옆에, 소 옆에 끈이 달려 있다. 그러니까 음기 옆에 끈이 달려 있다. 그래서 한서 율력지라든가 또는 회남자 천문훈 그런 기록서를 살펴보게 되면 이 끈 유자는 무엇을 묶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뭘 묶어 놓은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묶어놨던 의미가 이제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게 이제 하나는 음기가 묶여 있는 상태 아니면 또는 양기가 묶여 있는 상태 두 가지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음기가 이렇게 묶여 있다는 상태는 음기를 묶다는 거는 이제 드디어 축월 다음에 이제 인월로 넘어가니까 인월이 되면 드디어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니까 드디어 음기를 묶고 양기를 여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반대로 양기를 묶다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이 축월이 음의 기운이 왕성하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까지는 양기는 묶여 있어서 이것이 활동을 할 시기는 아직 못 되고 준비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두 가지로 패턴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기록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남자의 천문훈이라는 파트에 나와 있기도 하고요. 한서의 율력지라는 책에도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끈 유자와 이 축자는 매우 연관이 깊은 글자다 이렇게 보시면 다형적인 의미에서의 어떠한 내용이 이런 식으로 전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추가해서 이제 추월이 되면 세 번째로 보면은 이제 지장 간의 비율을 보게 되면
계수가 9일을 앞에 초기 9일을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금이 이제 3일을 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18일로 이렇게 배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월요일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인 대로 이제 자월에서 넘어온 그 음의 기운 계수 본기가 9일로 초기로 작동을 하고요. 당연히 신금 3일은 저장한다고 그랬죠? 무엇을 저장하죠? 앞계절의 기운을. 그러니까 앞계절이니까 가을이니까 당연히 금기를 저장하겠죠? 그래서 저장될 때는 당연히 음간으로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3일로 이 저장돼 있습니다. 이것은 뭐다? 금기가 저장된 거다. 자, 그래서 본기는 또 토가 됩니다. 그래서 토 18일을 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가 보게 되면 이제 축시가 되면은 시간이 축시가 됐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보통 시간을 보게 되면은 이제 새벽에 1시부터 3시까지를 보통 축시라고 하죠.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1961년 이후부터는 우리가 30분씩 늘려 잡아서 요즘에는 새벽 1시 30분부터 새벽 3시 30분까지를 축시로 인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시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연월일시에서 이제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일지는 저희가 요번 기초 지지 시간에서는 일지에 대한 설명은 잠시 접어준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뭐 월별 상황을 한번 봐야겠죠. 자, 월별 상황에 보면은 이제 축월의 음력 12월에 자, 우선 목의 상황은 어떨까요? 네, 당연히 천간으로 보면은 갑을이 되겠죠. 자, 갑이나 을의 일간들은 축월의 상황이면 이제 곧 다음 달이 되면은 이제 인월이 되면 이제 이 인월을 기점으로 봄에 시작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 자기의 시기를 맞게 되기 때문에 곧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이제 양의 기운을 이제 움직이게 움직임이 나타난다. 우리가 희망적인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직까지는 춥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이런 걸 그래서 이제 자기의 기운이 앞으로 이제 나타날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진기라는 말로 씁니다. 진기. 나아갈 진자에다가 이 시기를 나타내는 기자. 진기란 말로 표현을 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이 이제 앞으로 목의 시간이 될 것이다. 이건 희망적인 거죠. 그럼 이제 축토 중에 또 그 계수가 초기에 3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생목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의 천간들은 어떨까요? 병이나 정이 되겠죠. 자, 이때는 이제 당연히 추운 겨울의 계절이니까요. 수의 기운이 이게 왕성한 그런 아직 시기죠. 아직까지는 축월에는 수기가 크게 작동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화의 기운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주 구성에서 그 사주 구성 내에 화의 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이 많이 있다면은 당연히 화도 이 병정인 일간들도 힘을 얻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상당히 위축돼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엔 토가 되겠죠. 토의 무토나 기토인 일간들. 당연히 이 같은 그 축토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토 아니냐. 그래서 무기토도 당연히 힘을 얻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겨울의 토는 일반적으로 이 생동감이 약하다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힘이 좀 약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다만 그래서 사주 내에 이제 화의 어떤 오행의 그런 글자들이 있다면은 당연히 화생토를 받으니까 토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후에 이제 강의에서 원령을 분석할 때 이제 사령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지장을 원률 분야에서 어떤 것이 태어난 사람의 사령이 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토가 사령을 했을 때는 좀 힘을 얻는 것으로 봅니다. 이제 그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원령 분석이라는 것을 할 때, 그 사령이라는 개념을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의 오행은 어떨까요? 금의 오행. 병금과 신금이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월은 당연히 금에 가서 창고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을 한자로 고지 그럽니다. 창고 고자를 쓰고 이제 땅지자를 쓰고 고지가 되죠. 이미 기운이 정리돼서 창고로 들어가서 저장돼 있는 형태다. 그래서 역시 금의 기운도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 일간들은 임수나 계수가 되겠죠. 자, 임수와 계수는 당연히 축월에 아직 겨울에 끝에서 수의 기운이 실제적으로 작동을 하죠. 그래서 왕성한 자기 기운은 아니지만 수의 기운이 활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축토 그러면은 토의 의미가 커서 수는 토국수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계절적인 감각을 항상 명리학에서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해자축에서 축은 겨울에 수기가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에는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뜻이 잘 이해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또 이 지지에서 축에 대한 설명을 한번 전반적으로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제 축토는 겨울의 끝자락이고 인월로 넘어가는 그 전달이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어떤 봄의 시작점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요. 실제 계절적으로 볼 때는 매우 춥습니다. 소환과 대하는 한겨울 중에 또 한겨울이고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인월이 돼서 우리가 구정을 그러니까 설날을 맞이했을 때도 매우 춥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리학은 기운체가 조금씩 빨리 가기 때문에 인월이 됐다고 해서 뭐 목의 기운, 봄의 기운이 확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인월이 돼도 추우니까요. 그 축월에는 매우 춥죠. 그러니까 축이라는 글자가 음기가 강하고 수기가 훨씬 왕성한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계절적인 감각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음력 12월이면 우리가 이제 보통 통상 음력을 잘 안 쓰고 양력을 쓰기 때문에 이 음력 12월이라고 하면 관념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어떤 계절이라는 어떤 감각이 잘 없어요. 차라리 양력으로 12월 그러면은 더 뭐 크리스마스도 생각하고 뭐 따뜻한 옷, 뭐 크리스마스 캐롤, 뭐 거리에 눈 내리는 거 이런 거 상상하잖아요. 그런 계절적인 감각이 실제로 이 명리학자의 머릿속에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음력 12월 때는 어떻다. 그러니까 축월에는 어떠한 전체적인 환경적 요인이 내 몸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것인지 그거를 잘 인지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소환과 대안의 시기.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지에서 이제 축에 대한 설명, 축토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다음 시간 25번째 시간 인의 글자에 대해 설명을 드릴 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사주명리학 기초 역학방송 2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